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 운이 없으시네요. 절대로 검색해서는 안 될 단어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딥의 깊숙한 곳에서 유출된 스마일, 도그나 붉은 방. 단순한 도시괴담이라 치부하기엔 이 이미지를 본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공포와 마비 증상을 겪었다는 증언이 전 세계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정 주파수와 기괴한 색채 조합이 인간의 뇌에 직접적인 공포 반응을 일으키도록 설계되었다는 설도 있죠. 지금 당신의 화면 뒤에서 무언가 기어나올 것 같은 기분. 단순한 착각일까요? 이 영상이 끝나면 구독, 좋아요 꼭 하세요. 놈들이 당신을 찾아내지 못하도록 지켜드릴게요. 다음 방의 열쇠를 받으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이 장소 꿈에서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 익숙한 곳인데 묘하게 불쾌하고 소름 끼치는 기분. 우리는 이것을 리미널 스페이스, 경계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로 붐벼야 할 대형마트가 텅 비어있을 때, 불 꺼진 학교 복도가 끝없이 이어질 때,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공간에서 인간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낍니다. 마치 현실의 버그처럼 잘못 들어온 공간? 이곳에 정말 당신 혼자일까요? 어쩌면 무언가가 기둥 뒤에서 당신이 길을 잃기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이 있는 그 방은 안전한가요? 스코틀랜드의 한 조용한 마을. 이곳에는 죽음의 다리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버툰 다리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무려 600마리가 넘는 개들이 이 다리 위에서 스스로 뛰어내렸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싹하게 생존한 개들의 행동은 더 기이했습니다. 다리 위로 다시 올라가 또다시 허공으로 몸을 던졌으니까요. 주민들은 말합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의 유령이 개들을 부르고 있다고 말이죠. 과학자들은 밍크의 냄새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신의 강아지는 지금 안전한가요? 2000년 12월 31일 도쿄 세타가야구. 평화롭던 일가족 4명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의 행동이 기이합니다. 범행 직후 도망친 게 아니라 그 집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 먹고 심지어 컴퓨터로 인터넷 서핑까지 즐겼습니다. 무려 10시간 가까이 시신들과 함께 머물다 사라진 범인. 현장에는 그의 지문, 옷, 혈액까지 모든 증거가 남아있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지금 당신의 옆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 홋카이도 다이세스산. 눈 덮인 산 한복판에서 거대한 나무 기둥으로 만든 SOS 문자가 발견됩니다. 구조대는 즉시 출동해 조난자를 구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저 문자를 만든 적이 없다고 말했죠. 그렇다면 저 거대한 구조 신호는 누가 만든 걸까요? 며칠 뒤 문자 근처에서 백골 시신과 녹음기 하나가 발견됩니다. SOS, 헬기가 보여요. 움직일 수 없어요. 소름 돋게도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구조된 사람도 발견된 시신의 주인도 아니었습니다. 산속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걸까요? 1957년 영국. 끔찍한 교통사고로 두 딸을 동시에 잃은 폴락 부부. 슬픔에 잠겨있던 그들에게 이듬해 쌍둥이 딸 질리안과 제니퍼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랄수록 소름 돋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동생 제니퍼의 몸에는 죽은 언니 제클린과 똑같은 위치에 흉터와 점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유전일까요? 더 놀라운 건 부부가 다락방 깊숙이 숨겨뒀던 죽은 언니들의 인형을 꺼내줬을 때였습니다. 쌍둥이는 인형을 보자마자 정확히 죽은 언니들이 붙여줬던 이름인 메리와 수잔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는 차만 보면 저 차가 우릴 또 치러 와 라며 공포에 떨며 서로를 껴안았죠. 마치 그날의 사고를 기억하는 것처럼요. 5살이 지나자 전생의 기억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지만 폴락 쌍둥이는 지금도 환생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죽음은 정말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까요? 방금 등 뒤에서 누가 쳐다보는 느낌 받으셨나요? 텅 빈 방에 혼자 있는데 뒷목이 서늘해지는 그 기분. 우리는 이것을 시선 감지 현상, 스코파에스테시아라고 부릅니다. 과학자들은 뇌의 착각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인류가 진화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발달시킨 본능적인 위험 감지 신호라면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에도 당신의 뇌는 경고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 당신의 등 뒤에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밤하늘을 보며 외계인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 발밑 깊은 지하와 바닷속에 이미 살고 있다면요? 한 충격적인 가설에 따르면 그들은 멸망한 고대 문명의 생존자이자 유전자가 변형된 종족입니다. 그들의 문명은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 있죠. 그런데 왜 숨어 지낼까요? 그들에게 인간은 대화 상대가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취약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한 불사약의 재료일 뿐. 인간의 전기를 먹지 않으면
그들의 몸은 녹아내려 사멸하고 만다는 끔찍한 주장입니다. 혹시 당신의 기운이 이유 없이 빠져나간다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만약 오늘 아침에 본 당신의 가족이 사실은 가족이 아니라면요? 얼굴도 목소리도 기억도 모두 똑같은데 당신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건 내 엄마가 아니야. 가장 가까운 존재가 도플갱어나 외계인으로 뒤바뀌었다고 믿는 카그라스 증후군. 뇌과학에서는 얼굴을 인식하는 영역과 감정을 느끼는 영역의 연결이 끊겨서 생기는 오류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정말 뇌의 오류일까요? 어쩌면 당신의 뇌가 진짜를 알아본 유일한 목격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사람은 진짜일까요? 1972년 영하 40도의 안데스 설산.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공포에 질린 진짜 이유는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구조를 기다리던 그들의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분명 어제 죽은 동료의 목소리였습니다. 나 여기 있어. 너무 추워. 문 좀 열어줘. 소름 끼치는 건 당시 무전기는 배터리가 방전되어 작동 불능 상태였다는 겁니다. 구조된 후 대원들은 증언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무전기를 통해 살아있는 자들을 그곳으로 부르고 있었다고 말이죠. 지금 당신의 스마트폰에서 들리는 이 목소리, 정말 제가 낸 소리일까요? 이 방의 문은 곧 닫힙니다. 계속 탐험하려면 구독의 열쇠가 필요합니다.